이번 시간에는 GTQI 일러스트 1급의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서는 100 곱하기 80 밀리미터로 사이즈 조정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뉴하시고요. 상단에 프린트 누르시고요. 오른쪽에 단위가 밀리미터인지 보시고요. 100 곱하기 80 그리고 컬러 모드는 CMYK 레솔루션 300 크리에이트 해주시고요. 눈금자를 꺼내기 위해 컨트롤 R 해주시고요. 좌측의 메뉴가 이렇게 최소 안에 메뉴가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의 그 툴바스에 어드밴스로 맞춰주시고, 상단에 컨트롤 패널이 없으신 분은 윈도우의 컨트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는 그 커피 메이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오브젝트에서는 먼저 뭐부터 그릴 거냐. 제일 뒤에 있는 몸통, 그리고 받침대, 그리고 나머지 리본과 텍스트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하기 전에 좌측에 보시면 출력 형태의 색깔을 먼저 스와치 패널에 등록하고 시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스와치 패널에서 하단에 U 폴더 그룹 누르시고요. 컬러 그룹 OK 해주시자마자 그 더하기 눌러주세요. 그래서 저는 무채색 계열과 그라디언트, 선은 그때그때 입력을 하고 나머지 색상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50, Y30, C50, Y30 엔터. 그리고 C40, Y10, C70, Y10, 그리고 C30, 60, 100, 30, 그리고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60, 그리고 C70, M70, C는 없고요. M70, Y30, 그리고 마지막 C20, 100, Y30 엔터. 이렇게 지금 7가지 색깔, 흰색은 나중에 흰색 넣을 일이 많으니까 그때 넣도록 하고요. 이렇게 7가지 색깔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몸통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 같은 경우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이렇게 하나를 그리는데 저는 흑과 백으로 시작을 할게요. 디폴트 컬러 D 누르시면 좌측에 필은 흰색, 그리고 스트로크는 검은색으로 맞춰집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를 그리고 하나를 더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그려서 선택 툴 V 눌러서 전부 잡아주세요. 전부 잡고 얘네를 유닛 합니다. 유닛은 패스파인더를 꺼낼 건데요. 우리가 CC 이상은 프로퍼티스 패널에 패스파인더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따로 열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의 패스파인더 또는 컨트롤 시프트 F9 해서 이렇게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이 첫 번째 보시면 유닛 이렇게 해주시면 합쳐지고요. 이 꼭지점 부분을 볼록하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이렉트 셀렉션 툴 눌러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이 구석에 있는 코너 하나만 움직일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모든 라이브 코너가 다 똑같이 곡선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하려면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드래그 하면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시면 이 부분만 곡률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좌측 하단 부분이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 살짝 왼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앵커만 뺄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 A 눌러서 좌측 하단 두 포인트를 드래그 해주세요. 드래그해서 왼쪽 방향키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여섯, 일곱 번. 그 이상도 상관없습니다. 비슷하게 얘 모양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택 툴 누르시고요. 자, 요런 오브젝트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요 뒤편에 있는 하이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복제를 할 거예요. 복제를 하기 전에 이렇게 Alt와 함께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제를 할 거예요. 왜? 요 지금 제가 복제한 오브젝트와 아래 오브젝트의 공통된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무조건 원본을 그대로 하나만 둔 상태에서 복제를 해버리면 하이라이트 하시면 원본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F로 바로 제자리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F 이렇게 일단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하이라이트 부분만 만들기 위해 한 번 더 Alt와 함께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는 거죠. 드래그해서 지금 요 뒤에 있는 요 오브젝트와 Shift와 함께 눌러요. 그럼 복수의 오브젝트가 두 개가 눌린 거고요. 패스파인더 패널이나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요 두 번째 보시면 마이너스 프론트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를 누르시고 빈 공간 누르시면 요 부분 하나가 얻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선은 없어요. 선은 넌이고요. 요 위에 있는 하이라이트의 색깔이 K30이에요. 저희가 무채색은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와치 패널에 보시면 K30의 색이 있습니다. 선 넌으로 한 면 K30 예색 했고요. 저 뒷면 본체 우리가 아까 컨트롤 C 컨트롤 F로 복제해 두었던 본체는요. K100의 색깔 K1로 했고요. 저 앞부분의 면색을 K50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K50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시면 이 부분의 선이 좀 이상하죠. 요 밑에 있는 오브젝트의 선이 중간에 걸쳐져 있어서 지금 위에는 하이라이트가 덮어져 있는데요. 0.5 부분만 보여서 그래요. 그럼 온전하게 1포인트가 보이게 하기 위해 아래쪽 오브젝트 누르셔서요. 상단 스트로크, 컨트롤 패널의 스트로크 눌러주시던지 아니면 윈도우의 그 스트로크, 컨트롤 F10 누르던지 아니면 프로퍼티스 패널의 스트로크를 눌러주세요. 요 윈도우의 스트로크 안 쓰고 오른쪽에 프로퍼티스의 스트로크 쓸게요. 거기에 보시면 요 아래쪽에 얼라인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렇게 센터에 패스가 보여서 그래요. 이것을 완전 바깥쪽으로 이 패스를 안쪽으로 두고 온전한 1포인트를 바깥쪽의 선으로 두기 위해서 얼라인 스트로크 투 아웃사이드 얘로 이렇게 맞춰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선이 온전하게 1포인트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그 받침대를 만들 건데요. 받침대 같은 경우도 모서리 둥근 사각형의 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 둥근 사각형 누르시고요. 살짝 아래쪽에다가 그려볼게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신 후에 무엇을 할 거냐면 다이렉트 실렉션 툴로 요 아래 두 포인트 있죠. 아래쪽 두 포인트만 드래그해서 딜리트 해주세요. 딜리트 하시면 이렇게 지금 반쪽만 맞춰진 게 보이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에 선을 그릴 거예요. 선을 그릴 때 이렇게 오픈 패스인 상태에선 아래쪽까지 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끊어진 두 포인트를 조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는 다이렉트 실렉션 툴로 아래 두 포인트만 살짝 잡으세요. 너무 높게 잡으시면 이 중간에 걸쳐진 또 앵커까지 잡힙니다. 우리가 조인할 때는요, 두 포인트 이외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조인이 안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걸쳐져 있는 아주 이렇게 가는 두 포인트만 잡으셔서 오브젝트의 패스에 조인, 컨트롤 J 이렇게 누르시면 조인이 됩니다. 선택 툴 눌러서 높이 조절 해주시고요. 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색깔은 우리가 그라디언트 색깔이에요.
자, 문제 보시면 K20에서 K50의 그라디언트를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라디언트는 윈도우의 그라디언트 컨트롤 F9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니얼 선형 그라디언트를 쓸 건데요. 한쪽은 K20이에요. 좌측 하단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K20, 그리고 우측 하단 더블 클릭해서 K50 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가로로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세로 그라디언트예요.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바꾸려면 좌측에 그라디언트 툴 눌러서 아래쪽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시프트와 잡고 시프트를 잡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수직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선택 툴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래쪽 받침대까지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요 윗부분에 동그라미 3개 쉬우니까 이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일립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이용을 해서 딱 중간 아니어도 돼요. 왼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나 중간부터 시작하는 Alt와 함께 Shift와 함께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서 해당되는 녹색, 우리가 스트로크는 1포인트예요. K100에 확인해 주세요. 이 부분 눌러서 블랙 확인해 주시고요. V 눌러 주시고요. 조금 확대를 해서 이런 애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드래그 하시면서 Alt Shift 하시고요. 나머지는 컨트롤 D로서 규칙 복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Shift와 함께 3개를 잡아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 좌측에 눈금을 먼저 하겠습니다. 눈금도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K10의 면색을 모서리 둥근으로 쓸게요. 모서리 둥근으로 이 부분부터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라이브 코너가 있습니다. 조금 살짝 너무 둥글게 말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면색을 K의 10 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V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면 거기에 눈금이 들어가 있어요. 눈금은 라인 세그먼트 툴로 K의 100이에요. 눈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네요. 라인 세그먼트 툴 눌러서 이 부분부터 이렇게 눈금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V, K100인지 확인하시고요. 요런 애가 더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더 있는 거예요. 드래그 하시면서 Alt Shift 하셔서 하나 복제해 주시고요. 나머지 3개는 나머지 4개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컨트롤 D와 함께 해주시는데 눈곱이 아래쪽 붙어 있지만 우린 그렇지 않죠. 요 맨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를 Shift와 함께 아래쪽으로 이동을 일단 해주시고요. 나머지 눈금을 Shift와 함께 이렇게 잡아주세요. 총 6개를 잡은 후에 무엇을 할 거냐면 배분을 할 거예요. 상단에 컨트롤 패널의 얼라인이나 윈도우에서 얼라인 패널 여셔서 우리가 배분은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에서 이 센터 또는 크기가 같기 때문에 3개 중에 하나 하셔도 돼요. 예로 해볼게요. 센터 하시면 딱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혹시 몰라서 눈금은 컨트롤 G 그룹 잡아 놓겠습니다. 자, 선택 툴. 가늘기 때문에 이동 시에 일일이 매번 이렇게 6개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을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자, 이번에는 입구. 요 입구를 만들 건데요. 입구도 모서리 둥근이죠. 생긴 게 모서리 둥근이기 때문에 자, 모서리 둥근 길게 눌러서 딱히 중앙은 없습니다. 요 중간 언을 중앙으로 하는 모서리 둥근 만들게요.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모서리 둥근을 하나 만들어서 입구를 하나 만들 건데요. 라이브 코너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완전 곡선이 되게 해줄 거고요. V 눌러서 그런데 여기에 색깔이 지금 살짝 흐린 색이죠. 여기에 K10의 색깔이 일단 들어가 있어요.
K10의 색깔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반을 나누어서 다른 색깔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럴 때 반을 딱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컨트롤 C, 컨트롤 F로 복제를 해서 우리한테는 그 시저스 툴이라고 해서 그 반을 나눠주는 툴이 있습니다. 자, 지우개를 길게 누르시면 시저 툴이 있고요. 거기에서 특정 앵커를 찍으시면 오픈 패스 형태로 나눠집니다. 위쪽 한번 콕 찍고요. 스마트 가이드 따라서 아래쪽도 콕 찍어주세요. 자, V 눌러서 빈 공간 눌러서 O축을 눌렀더니 이렇게 지금 잘라진 게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얘는 K의 30, K의 30의 색깔로서 이렇게 칠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반반 보이죠? 전체 잡아서 이렇게 시프트와 함께 이쪽으로 가시고요. 맨 뒤로 보내주세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Arrange에서 Send to Back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요. 자, 직사각형 이용을 해서 요 스마트 가이드 이용을 해서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K의 30. 자, V 눌러서 위쪽 방향키나 마우스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딱 맞춰 주시면 입구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비커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비커 또한 그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겠죠.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딱히 그 중심은 없지만 요 직사각형, 끝 직사각형의 스마트 가이드 따라서 Alt와 함께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런 큰 비커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색깔은 우리 이미 등록해 놓은 그 C의 40, Y 10의 색깔로 시작을 할게요. 자, V 눌러서 아래쪽에 탁 맞게 이렇게 맞춰 주시는데 이 비거의 왼쪽 부분이 뾰족합니다. 튀어나왔어요. 우리 요 라이브 코너 이용을 해서 한쪽 코너만 필 땐 한 번 눌러요. 그럼 얘 하나만 선택이 되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하시면 한쪽 부분만 쫙 펴집니다. 자, 여기를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하려면 이 부분에 앵커 하나를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앵커를 추가를 할 때는 펜 툴을 길게 눌러 Add 앵커 포인트 툴 눌러서 왼쪽 하단에 패스 위에 더하기가 생기면 콕 눌러요.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실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왼쪽 상단 앵커 누르시고요. 방향 키라든지 마우스 포인터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살짝 이동 이렇게 해주시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4분의 1을 4분의 1 정도씩 색깔을 틀리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으로 네 군데를 조금 나눠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문제와 똑같죠. 우리 복제를 하나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자, 선택툴 눌러서 라인 세그먼트 눌러서 자, 선택툴로 옆으로 조금만 이렇게 이동할게요. 이 부분이 중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딱히 완전 딱 중간은 없어요. 자, 우리가 라인 세그먼트 툴 이용을 해서 그릴 건데요. 상단에 보시면 이 직사각형 그 중심으로 아까 우리가 그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중심 포인트가 왼쪽으로 갔냐? 왼쪽 추가해서 그래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직사각형 스마트 가이드 이용을 해서 이 부분부터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오른쪽 여기 중간 이 부분부터 이렇게 그릴게요. 중간이 조금 벗어났다라고 해서 뭐 감점은 아닙니다. 자, 선택 툴 눌러서 아까 복제해 놓은 거 안 해놨네요. 얘죠, 얘. 하나 복제하셔야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F 이렇게 복제 하나 해주시고요. Shift와 함께 선 두 개를 잡아요. 지금 맨 뒤에 있는 복제된 건 잡지 않은 거예요.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디바이드 하신 다음에 다이렉트 실렉션 툴 눌러서 빈 공간 찍은 다음에 요
그 오른쪽 각각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은요, 선을 없애요. 선 없애시고요. 면으로만 바꿀 건데, 자, 다이렉트로 빈 공간 찍고요. 각기 해당되는 색깔을 오른쪽 스와치 패널에 등록한 부분에서 하나하나 4개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선택 툴, 요 선 있죠. 요 선. 요 선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려져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 제가 치우면 가려져 있잖아요. 선택 다이렉트로 요 왼쪽 이 부분 있죠? 얘 하나 없애도 상관없습니다. 맨 뒤에가 원본이거든요. 얘가 만져져야 돼요. 왜냐? 여기에 있는 선이 온전하게 1포인트가 보여야 돼요. 아까 요 위에 있는 본체 만들 때 어떻게 했었죠? 자, 선택도 누르셔도 되고요. 다이렉트 누르셔도 되고요. 요 첫 번째 있는 요 제일 밑에 깔려 있는 얘 있죠. 얘를 누른 다음에 그 오른쪽 프로퍼티스 패널의 스트로크에서 보시면 그 얼라인 스트로크를 얼라인 스트로크 투 아웃사이드 로 하시면 온전한 패스 바깥쪽으로 1포인트가 지금 배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 눈금선 있잖아요. 얘도 6개예요. 그러면 뭐 다시 그려 주셔도 상관없고요. 앞에 있었던 왼쪽에 있었던 요 복제 놨던 눈금선 있죠. 선택툴로 얘네 이거 이상하다. 아까 제가 그룹 잡아 놓은 것 같은데요. 그룹이 풀렸나 봐요. 선을 잡으시고요. 컨트롤 G로 해서 그룹을 잡아 놓으세요. 아까 안 잡힌 것 같아요. 요 선을 가지고 Alt와 함께 복제를 했는데 맨 뒤로 가죠. 오른쪽 버튼 Arrange, Bring to Front나 컨트롤 Shift 오른쪽 대가로 누르신 후에 이렇게 선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대시고요. 뭐 길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이는 늘렸다 줄였다 알아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왜? 1포인트이기 때문에 길이는 상관없어요. 그냥 1포인트만 유지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비커의 오른쪽 부분에 손잡이를 만들 건데요. 여기는 선으로 해라라는 속성이 없습니다. 면으로 만들어서 스트로크만 입히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꺾인 부분을 면으로 만들기도 힘들어요. 뭐로 할 거냐? 우린 펜 툴로 하시면 쉬워요. 펜 툴 P 누르셔서 클릭으로 찍는 건데 바짝 안 찍어도 돼요. 이 부분부터 클릭 하시고요. 스마트 가이드 따라서 클릭 해주시고요. 이 부분 클릭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꺾어요. 클릭 해준 다음에 스트로크의 두께 선택 툴 눌러서 V 오른쪽 프로퍼티스나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를 이 면이다 생각하고 한 3 정도, 4 정도 할게요. 조금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 놔주세요. 그런 후에 우리가 스트로크를 누르시면 거기 상단에 캡에 라운드 캡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이 동그랗잖아요. 그거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선을 면으로 바꾸기 위해 오브젝트에 expand 누르시면 확장 되게 만들었고요. 거기에다가는 우리가 그 색깔을 K의 30 정도의 색깔로 이렇게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색깔이 지금 이 색깔과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선이 100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면으로 바꿨기 때문에 선 다시 할 수 있어요. 선 1포인트 만들어 주시고요. 선색 검은색 인지 보시고요. 얘를 맨 뒤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하고 똑같은 그 비커의 손잡이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완성을 했고요. 이제 리본만 완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좌측 상단 부분에 리본을 만들 건데요. 리본은 우리가 이쪽에다 만들어 볼까요?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아니면 얘네들을 전부 잡아서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리본 만들고 합치시면 돼요. 리본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에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색깔 써주시고요. 선색은 없습니다.
면으로만 바꿔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다음에 우리가 이걸 웨이브직의 플래그의 형태로 구부리고 싶어요. 자, 구부릴 때는 다이렉트 이용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살짝 틀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인벨로프 디스톨트 쓰시면 편해요. 오브젝트의 인벨로프 디스톨트의 메이크 위드 워프의 단축키가 모든 조합키 플러스 W예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W 해서 플래그로 바꾸시고요. 이쪽 처음 부분이 볼록합니다. 그래서 반대편 밴드, 마이너스 밴드 이렇게 이용을 해서 해주신 후에 이 상태에서 한 50, 조금 더 세게 할게요. 좀 더 강하게 많이 꺾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이너스 80 할게요. 마이너스 80 하셔서 오케이 해주신 후에 우리가 원래부터 패스를 이렇게 구부린 것처럼 하기 위해 인벨로프 디스톨트의 속성을 없앨 거예요. 오브젝트의 expand 하셔서 오케이 해주시면 다시 패스의 형태로 된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주지 말고요. 한쪽 끝으로 이쪽 볼록한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조금 더 휘어지게 하기 위해 그 다이렉트 실렉션 툴로 왼쪽 부분 한번 누르시고요. 여기에 있는 방향선이 있습니다. 그걸 거의 왼쪽으로 수직으로 빼주시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해주시면 이쪽 부분에 완전 몰려있게 지금 구부러진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하단도 이런 식으로 팍 꺾어 주시고요. 오른쪽 상단도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팍 꺾어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요런 애가 뒤편에 하나 더 있다. 요 뒤편을 표현을 하려고 해요. 컨트롤 C, 맨 뒤로 붙여넣기 컨트롤 B예요. 그런데 얘를 위아래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리플렉트 쓸게요. 리플렉트 O를 바로 더블 클릭하셔서 이 리플렉트 패널에서 좌우 대칭으로 해서 네, 카피. 오케이 해주시면 되겠다. 아까 뒤로 붙였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V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이 색깔.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키 이용을 하셔서 살짝 이렇게 벌어지게 오른쪽이 안 벌어졌네요.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전체 선택해서 얘도 살짝 늘릴게요. 전체 선택해서 얘를 잠깐 바깥쪽으로 빼고요. 이 아래쪽에 만들었던 커피 메이커 갖다 놓으시고요. 아까 펜툴로 만들었던 애를 확 꺾어요. 이렇게 꺾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꼽아 주시면 돼요. 사이즈는 이렇게 살짝 줄여서 해 놓으시고요. 이 정도로 이렇게 덮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전체 잡아서 위치 조금 줄여 주시고요. 이동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요 맨 뒤에 있는 애만 요 커피 메이커보다 더 뒤로 가게 해주시면 돼요. 얘를 마우스 우클릭, 어레인지, 샌드 투 백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걸려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지요. 이게 뭐냐면 그 오른쪽 좌측 하단에 이 리본 꼬리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펜 툴을 이용을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 툴 P 누르셔서요. 우리가 컨트롤 빈 공간 한번 찍을게요. 그리고 D 한번 누를게요. 디폴트 흑과 백으로 할 건데 우리가 면 없이 할게요. 면은 넌을 하고 검은색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본 꼬리 만들 때는요, 요쪽 부분부터, 끝부분부터 저는 그릴게요. 한번 클릭하시고요. 살짝 안쪽에서 보세요. 이렇게 드래그
해서 곡선 만들어 주시고요. 진행되는 앵커 선을 끊기 위해 앵커 클릭해 주시고요. 안 보이지만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바깥쪽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꺾어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꺾으시고요. 진행되는 방향선 끊기 위해 앵커 클릭해 주시고요. 이 안쪽 부분 조금 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살짝 이렇게 드래그해서 파주시고요. 앵커 끊고 처음 부분에서 드래그 해서 이렇게 예쁜 곡선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 있는 색깔과 똑같이 하기 위해 아이드라퍼 툴 쓸게요. I 눌러서 아이드라퍼 툴 콕 찍으시고요. V 하신 후에 얘를 맨 뒤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Arrange, Send to Back 또는 Ctrl Shift 왼쪽 대괄호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네요. 타입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우리가 프레시 브루드라고 해서 타임스 로맨 이탈릭 17 흰색이에요. 타입 툴 T 누르시고요. 빈 공간 눌러서 브래시 BREWED 이렇게 쓰신 후에 글씨를 쓰자마자 컨트롤 A를 누르시고요. 상단에 컨트롤 캐릭터 패널 단축키는 컨트롤 T예요. 컨트롤 T로 하셔도 되고요. 타임스 하시면 타임스 로맨 이탈릭이 나옵니다. 17포인트 해주시고요. V 눌러서 배치해 주신 후에 우리가 스와치 패널이나 좌측이나 위쪽에서 변색을 흰색으로 바꾸시면 돼요. 왼쪽에서 바꿀게요. 더블 클릭해서 CMYK 0000 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살짝 이렇게 틀어서 배치해 주시면 V 배치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조건에 맞게 다 한 것 같아요. 보시면 어떠세요? 왼쪽과 오른쪽 똑같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이것을 그 파일에 뉴 하셔서 문서 밑에 GTQ 밑에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1 로서 저장을 해 주실 때 cc 리가시로 저장을 해 주셔도 되지만 혹시나 모를 파일이 안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CS6로 버전으로 저장을 하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